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추가로 윤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해 사건을 넘겼으니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이어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불허된 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하기 때문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은 국회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기반도 상당 부분 검찰 수사에 기인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말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했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더 약화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공수처 수사 자체는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를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문 조사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공수처에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이후에는 아무리 부르고 찾아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기다린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검찰 간부는 이미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이것들이 재판에서 공개되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처럼 부하들 진술을 완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개되는 증거들 당연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더 빨리 굳히게 된다면 결과 역시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어제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어젯밤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불허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은 경우 적극적인 보완 수사보다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일 밤 12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통상 구속기한 전날 기소를 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은 당장 오늘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55일 만입니다.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도 시간이 빠듯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미 공범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공소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어차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차라리 빨리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탄핵 결정을 앞당기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무리하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국민들 앞에 좀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제가 이 브리핑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자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울타리 밖에서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1월 19일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법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님들하고 법원 관계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바로 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 건데요. 조혜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기소 전 마지막 절차로 보였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임박한 건 분명한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받아서 이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2차례 연속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됐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큰 변수가 생긴 건데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3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 현재 공소장 수정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소가 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가 지난 23일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이 중에 현직 대통령에게 기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인 오늘 내일 중 기소가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먼저 이제 구속 기소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에 담겼던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혐의에 모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며칠 전 탄핵 심판에서 약속 대련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보면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말이 141번이나 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김 전 장관이 기소될 때 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던 건데요. 이 공소장 내용에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실제 작전을 수행했던 군 사령관들이 역시 일관되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들뿐 아닙니다. 국정원의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장원 전 1차장은 최근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한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네, 만약 김용현 전 장관 말처럼 본인이 다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령관들과 국정원 전 차장과 경찰 수뇌부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췄다는 게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모든 일들이 초유의 일인데 탄핵 심판과 함께 이제 형사 재판인 내란 재판도 함께 가게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체포까지도 거부했었습니다. 일단 형사 기소가 되면 그 공소장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회 무력화에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직접 했는지 또 선관위 등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한 내용 등 그리고 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이 국헌 문란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담겨서 이 담긴 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 파면의 중요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국헌 문란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이 기소로 내란 재판이 시작이 되면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탄핵 심판이 먼저 결론이 나도 이 또한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었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인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고 일반인 신분이 된다면 그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되면 앞으로 내란 재판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앞서 기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이 재판에 먼저 넘겨진 사령관과 이 군 관계자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첫 공판 준비 기일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고요. 이 공소장 내용과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석 신문이 공판보다 먼저 열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검찰이 수사한 여러 사령관들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 이 진술 증거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내용들, 이 진술을 한 사령관들과 관계자들을 전부 다 직접 불러서 법정에서 일일이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앞으로 상당 기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형사재판이 맞물려서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엄을 지휘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지시를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이들의 혐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0분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 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 언급되는 공소장은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사령관들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각지에 동원됐습니다. 1공수여단은 실탄 5만 400발을 차량에 싣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사령관들뿐 아니라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내란의 정점을 향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구속 기소를 결정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검찰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요?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영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 수하들은 다 구속 기소됐는데 우두머리 혼자 풀려나는 셈이라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의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 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온 만큼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구속기한은 이미 어제자로 만료됐는데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